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몸도 괜찮았고 오늘도 김 선생님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생활 38년 하면서 몇 번 겪어봤습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틀린 적도 거의 없는 예감. 뭔가가 끝나기 직전의 고요함.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아무거나 입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김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파란색 셔츠를 꺼냈습니다. 면도도 2번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은 뭔가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바둑돌을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1번, 2번.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벌써 나와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20분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깊은 곳을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 박 선생님.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네요. 12분 전입니다. 평소보다 2분 빠르시네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볼까요? 제가 묻자 김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동네요? 지난번에 그 사람 있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지역 고수. 김 선생님을 한 번에 알아봤던 그 사람. 김 선생님이 과거를 아는 것 같았던 그 사람. 거기요. 갑자기 왜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마지막.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마지막입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실수예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말실수가 아니라는 걸.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서로 창밖만 봤습니다. 김 선생님이 손이 차가웠습니다. 옆에 앉아서도 느껴졌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둑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김 선생님을 보는 눈길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혹은 다시 볼 줄 알았다는 얼굴로요. 그가 먼저 김 선생님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판이 좀 다를 겁니다. 김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더 좋죠.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이번엔 김 선생님이 먼저 앉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박 선생님이 먼저 드세요. 네? 왜 제가? 오늘은 제가 구경할게요. 박 선생님 두는 거 보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늘 판이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그날은 한 발 뒤로 물러났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눈빛이 간절했으니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둑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묘했습니다. 저는 이기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고
상대도 지고 있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수가 엇갈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중반을 넘기자 상대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습니다. 일부러 빈자리를 만들었고 제가 그 틈을 메웠습니다. 그때 상대가 말했습니다. 오늘 판은 이기려고 두는 판이 아니네요. 저는 돌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내는 판 같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보내는 판. 김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두십시오. 상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판은 박 선생님이 이겨야 합니다. 그 판은 제가 이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긴 판이 아니라 끝난 판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두셨어요. 김 선생님, 오늘은 정말 잘 두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보람이 있네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르쳐 드린 보람이라니,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아까부터 이상하십니다. 김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눈치가 빠르셔서 탈이에요. 김 선생님, 오늘은 그냥 걷고 싶네요. 우리는 공원을 나왔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일부러 천천히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을 오래 끌고 싶은 것처럼. 해가 기울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근처의 작은 여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 선생님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묻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했고 따뜻했고 불필요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와 시간이 속도만 맞추는 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든다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더 바라지 않아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더군요. 김 선생님은 제 어깨에 머리를 잠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제가 고맙습니다. 뭐가요?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셔서요. 김 선생님이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박 선생님 만나고 나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박 선생님, 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만약에요. 그럼 너무 오래 찾지 마세요. 김 선생님, 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왔다가 또 가는 사람.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여기 계셔야 합니다. 저랑 같이. 고마워요. 김 선생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김 선생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방도 없었습니다. 옷도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탁자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약속도 없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았던 것, 어깨에 머리를 기댔던 것, 이 나이에 이런 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말, 모두 작별 인사였구나.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김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어제 갔던 그 공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랑 같이 온 여자분 못 보셨습니까? 어떤 분인데요? 작은 키에 베이지색 옷 입으셨고, 아, 김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못 봤는데요. 어제 가신 다음에 안 오셨어요. 혹시 어디 가신다는 말씀, 그런 거 없었어요. 어제도 그냥 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을 더 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김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고수도 그날 이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느 순간 알겠더군요. 그날의 판은 승부가 아니라 작별이었구나. 김 선생님은 제 인생에 나타날 때도 아무 예고가 없었고 떠날 때도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요즘도 공원에 나갑니다. 예전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바둑을 둡니다. 혼자서도 두고 다른 사람들과도 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괜히 옆자리를 한번 봅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다시 앉아 있을 것만 같아서요. 박 선생님, 늦었네요. 오늘은 11분 전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웃고 있을 것만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 달력을 봅니다. 셋째 주 화요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김 선생님과 여행 가기로 했던 날입니다. 지워야 하는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어쩌면 오늘 김 선생님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쪽지를 꺼내 봅니다. 구겨지고 닳아서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매일 꺼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갑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디로 다녀가신 걸까요? 왜 가신 걸까요? 언제 다시 오실까요?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러 오지 않고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잠깐 나타나 인생의 판 하나를 바꿔놓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김 선생님처럼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사람은 절대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셔츠를 고를 때 김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파란색을 꺼냅니다. 면도를 할 때 2번 합니다. 공원에 갈 때 2사람 분량이 바둑돌을 챙깁니다. 혹시 몰라서요. 오늘은 오실지도 모르니까요.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예전이 혼자와는 다릅니다. 예전엔 그냥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혼자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공원에 나갑니다. 옆자리를 한번 봅니다.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모르니까요. 바둑돌을 꺼냅니다. 흙과 배. 김 선생님과 제가 나눠 쓰던 돌. 이제는 제가 혼자 씁니다. 하지만 2개 다 챙깁니다. 혹시 몰라서요. 오늘은 정말로 오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